네, 지금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 윤상문 기자와 함께 변론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부터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2시에 변론이 시작됐을 때는 심판정에 윤 대통령 모습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도착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심판정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현장 취재기자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4시 40분쯤 헌재에 도착은 했다고 하는데 아직 심판정엔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현재 국회 측 대리인단이 종합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끝난 뒤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종합 변론을 시작하면 그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윤 기자가 앞서서 얘기한 것과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변론 기일 때 보면 일찌감치 헌재로 왔었는데 오늘은 국회 측에서 최종 입장 정리가 있는 상황이니 그게 끝나면 심판정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제 최후 진술 어떤 내용 할지가 상당히 관심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할 때도 구치소에서 마지막까지 직접 자필로 진술문을 수정하고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오늘 오전에도 계속 오후까지도 계속 그 진술을 작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면 대리인단을 통해서 최후 진술 의견서를 냈는데 오늘은 직접 나와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과거 대통령들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위상 문제도 있고 경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주변에서도 다 말렸었다고 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었는데 말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첫 변론 기일부터 직접 참석을 해서 본인의 그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정당성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변론 절차에서도 증인 신문에서 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종 진술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아마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이 대국민 담화문이나 계엄 선포문이나 지금까지 법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에게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종북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대국민 사과라든지 국론 통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다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던 주장을 비춰볼 때 기존에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참 희망 사항은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이 사태에 온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그거를 승복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인식을 하고 국민 통합과 국론 통합을 위해서 대국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대통령이 그런 대국민 사과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승복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은 될 테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지금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총 9명의 변호사가 순서대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희수 변호사까지 발언을 마쳤고 이제 마지막 순서인 송두환 변호사가 곧 발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요 발언 짧게만 좀 소개를 네. 드리면 그 윤 대통령이 이번 탄핵 재판 내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발언들도 좀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이자 법적인 의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 측에서는 9명의 변호인단이 각 쟁점별로 나눠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을 할 입증 책임이 있고요. 최종 변론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총 종합 정리해서 법적 평가까지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재판부에서 2시간 동안의 어떤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줬기 때문에 최대한 2시간을 활용해서 역할을 좀 나눠서 대리인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대리인단으로서는 이 탄핵 심판에서의 어떤 재판관들을 설득하고 결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법적인 쟁점, 사실관계 부분을 집중해서 아마 종합 정리해서 아마 의견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회 측 변호인단이 그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보면은 추가로 다 양쪽에서 증거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보니까 국회 측에서는 그 12월 4일 새벽에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 그러니까 단전 영상을 그 재생을 한 거고요. 그렇죠?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새롭게 드러난 언론 보도 이것을 추가로 제시를 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담을 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국회 출입이 차단됐던 게 아니다. 국회 봉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추가 증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국회 측이 제출한 그 CCTV 단전 영상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경고성 계엄이나 질서유지 목적의 군경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단전을 했다는 것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 국조 특위에서 나온 영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증거임을 알고 국회 측에서 제출한 것이고 실제 그것을 증거조사를 법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고요.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하는 거,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봉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좀 억지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이 변론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 보통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대통령 측은 어떻게든 국회를 점거하거나 봉쇄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조그마한 이유라도 찾기 위해서 저런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더라도 그건 납득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봉쇄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갔겠습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기는 한데 지금 역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요. 네. 이런 주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막는 사람이 없었는데 굳이 담을 넘어갔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여서 이게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지는 정확히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회 봉쇄라든지 정치인 체포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지시를 한 적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오늘 나온 증거나 이런 것들만으로는 판단하지는 않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전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군경 수뇌부들의 어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 신문조서, 그다음에 전 국민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있던 때 군경이 국회를 점거 봉쇄한 그런 실황 중계 화면, 뿐만 아니라 이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사령관들이 진술한 내용,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답변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란 특위도 지금 국조도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회의록도 오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물증과 뭐 증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뭐 오늘 나왔던 증언이나 증거뿐 아니라 지금까지 10차 변론이 진행이 돼 왔고 거기서 나왔던 증언 증거 그리고 또 국회에서 내란 국조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거기서 나온 것도 오늘 뭐 CCTV 영상도 그 내란 국조특위에서 나왔던 증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 또 검찰에서 있었던 피의자 신문 조서 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헌재가 결론을 내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트럼프 판결문을 제시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예. 우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통치행위다. 그리고 통치행위란 이론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바로 그 통치행위, 이른바 통치행위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든 재판부한테 설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미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소 기각 판결을 아마 증거로 제출한 것 같은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판결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좀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받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점이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형사재판은 국가 형벌권을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문제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은 미국의 연방헌법 체계 하에서 이제 규율이 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만들어진 탄핵 제도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하고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 단순 비교해서 미국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까 우리 탄핵 심판에도 이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 대통령 측에서 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의원 명단을 제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통진당 해상 관련된 언론 기사도 첨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맥락일까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신문 기사를 비롯해서 뭐 판결문들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맨 처음 비상계엄 선포할 때부터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입증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답변서 제출한 문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걸 좀 인용을 해보면 이때는 더 강한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다.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중국과 북한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거든요. 마지막 변론에 들어서 더 강한 주장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라든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인원이라고 말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메모의 신빙성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역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연 말단적인 부분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죠. 특별히 대통령이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탄핵하는 이유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 내용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에 가장 불리한, 어쩌면 이번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이 뭐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홍장원 전 차장의 뭐 체포자 명단이 뭐 여러 개고 뭐 그 작성 당시의 어떤 장소가 다르다거나 이런 지연 말단적인 부분을 갖고 지금 뭐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대통령이 군병력을 국회 본청으로 투입시켜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지시가 있었고 실제 그런 실행에 착수했는지,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으로 하여금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데 방첩사를 도우라고 실제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는지, 그리고 실제 체포를 시도하려고 체포조가 운영이 됐는지에 관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지연 말단적인 것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들한테 큰 설득력은 얻기 어렵고, 다만 이 두 사람 플러스 뭐 조성현 단장까지 하면은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정적 증언이랄까요, 굉장히 일관되고 논리적이고 경험치가 맞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증언 진술의 신빙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늘 어쨌든 최대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일 것 같아요. 마지막 순서죠. 네. 시간 제한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대체 대통령 최후 진술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실제 어떤 내용,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올 거다. 뭐 하야설 얘기도 있고 사퇴설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변호사님은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온다 보십니까?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뭐 쉽게 뭐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탄핵 심판의 어떤 진행 경과를 보면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파면 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아니면 파면 결정이 선고와 관련해서 어떤 향후 정치적인 입지나 본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설이 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제가 예상하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어떤 태도나 뭐 주장 이런 내용들로 비춰봐서는 오늘 최종 변론에서 뭐 하야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겠나. 아마 기존의 주장을 본인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최종 변론을 마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태도 발언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10차 변론까지 쭉 보셨잖아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했던 발언이나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 어떠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영상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발언 내용을 다 들었을 겁니다. 뭐 대통령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다른 주장을 하고 본인의 지시에서 실제적으로 군경이 투입되고 실행에 착수된 부분을 대부분 어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이제 부하라고 할까요?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인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호수위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 이 탄핵 심판정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명언 아닌 명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사실 인식, 공감 능력, 국가의 어떤 대통령으로서 과연 우리의 지도를 국민을 지도할 수 있는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국민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결론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렇게 날 텐데요. 그럼 기각이 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고 그렇습니다. 탄핵이 되면 절차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절차가 기각이 되면 바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파면 결정이 선고되는 즉시 대통령은 그 지위 신분을 잃고 이제는 60일 내에 새로운 대통령의 선거를 치러야만 합니다. 예. 헌재 선고가 나면 그 이후로 바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송달을 하고 할 것도 아닙니다. 네. 헌재는 결정 선고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